저에게는 5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5년이란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죠. 연애 4년차에 접어들 무렵 그녀는 나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그녀와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저 역시 그녀에게 결혼을 생각한다는 말을 했었고 언젠가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학을 막 졸업한 저는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대뜸 결혼을 하자는 그녀가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 입장에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전 온전히 내 힘으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생기면 그때 결혼하고 싶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각은 끝내 어긋났고 우린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입은 어느새 모진 말을 내뱉고 있었고 두 번 다시 보기 싫다는 그녀의 말을 끝으로 우리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만나고 싶다며 울면서 호소했지만 그 말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라며 다시 볼 생각이 없다고 말한 뒤 조금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제 생활을 하기에 바빴고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녀에게도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그녀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녀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아마 제 마음이 움직일 거라 그리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조금 우유부단한 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녀가 조금 안쓰럽기도 했지만 전 그 제안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그녀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서 휴대폰을 쿠션 아래에 넣어놓고 무시했는데 진동이 멈췄나 싶다가도 계속 울려대는 겁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가 무려 30통이 넘게 찍혀 있었고 짜증이 폭발해버린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화를 왜 안 받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화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전 우선 그녀의 분노를 가라앉힐 작정으로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갔다가 지금 막 돌아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죠. 그런데 너희 집 앞에 자판기 있지? 보여?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창밖을 내다본 순간 전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끔찍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하게 마르고 창백한 얼굴에 퀭한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그녀는 사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이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두려움에 떨며 밤을 샜고 날이 밝아오자 겨우 마음을 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햇빛을 쬐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 생각한 저는 커튼을 살짝 열어서 자판기 쪽을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안심을 하며 커튼을 확 젖힌 순간 창문의 정면 쪽에 있는 가느다란 전봇대에 기대어 앉아있는 그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절 빤히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입을 움직이며 안녕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있는 힘껏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더니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제 방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그녀 역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것이며 당연히 화장실도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저는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밖으로 나가서 당분간 자취하는 친구네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짐을 싸면서 계속 확인을 해보니 그녀는 미동도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상태로 무려 4일이 지나갔습니다. 전 집안에 틀어박혀서 남아있는 음식으로 4일간을 버텼고 어두운 밤이 되었어야 살며시 창가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드디어 제풀에 지친 건지 그녀가 보이지 않았고 이때다 싶었던 저는 미리 챙겨둔 짐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현관문에 달린 우편물 구멍을 억지로 열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을 넣어서 구멍을 마구 헤집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어줘. 구멍이 신문만 겨우 들어올 정도로 살짝 열리는 타입이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90도로 돌아가서 열리는 타입이었다면 전 거기서 꼼짝없이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저는 그 길로 방으로 뛰쳐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벌벌 떨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심한 피로감이 밀려오며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고 아주 조심스레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 보니 우편물 구멍 틈으로 새빨간 액체 같은 것이 마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끼익하고 구멍이 열리면서 누군가 밖에서 일부러 던진 것처럼 어떤 물체가 안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전 비명을 지르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물체는 검붉은 살덩어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줄여서 집 안으로 들어올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이 소란스러워졌고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를 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에 출동한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고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문을 열어보니 현관문과 그 앞쪽의 복도가 온통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구급차로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배려를 해준 덕분에 그녀와 대면하는 일은 없었는데 발견 당시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곧바로 그 집에서 나왔고 우편함이 아예 건물 입구에 따로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이사를 했을 때는 커튼을 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식은땀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몇 개월 뒤 그녀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그녀가 가엾고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하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인연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딱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관문에서 그런 불규칙한 소리가 들리게 된 게 말입니다. 그 소리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노이로즈까지 생겨버렸고 결국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제서야 소리가 멈추더군요.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라 여기며 넘겼고 나중에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결혼은 평생 할 수가 없겠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 평생 혼자 살 수 없을 겁니다.
아직도 그녀가 문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잘라내고 있으니까요.